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흔들흔들 미국 증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좀 계속해서 좀 흔들흔들 위태위태한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경제 지표들도 뭐 썩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주가들의 흐름도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이 흔들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같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전 세계 증시가 좀 변동성에 좀 휩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중국 증시 굉장히 우려가 계속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 또한 차트를 한번 볼까요? 다우 산업지수 한번 보시면 네. 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이 우상향 패턴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우려가 좀 들 정도로 전 고점을 다시 형성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도 떨어지고 있고 저점도 계속 하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또 9월달 그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까 좀 우려가 좀 많아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7월 마지막 주 저희가 또 점검을 해드렸었지만 FOMC 회의에서도 이제 지표를 계속해서 확인할 거고 네. 그와 함께 발표가 됐었던 2분기 GDP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1분기의 어떤 부진은 일시적이었고 2분기부터는 상당히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들을 어떻게 좀 찾아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페드에서 우기고 있는 부분들하고 사실 실물 경제하고요 어느 정도의 괴리는 좀 존재를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를 모든 또 웬만한 시장 참여자들이 좀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경기가 좋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가 못 오를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뭐 실적들이 뭐 대부분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약간 좀 자신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하락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미국 경제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의구심으로 하락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헷갈리거든요. 예, 뭐 저도 헷갈립니다. 네. 저도 헷갈리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네네. 제가 뭐 기관 뭐 관계자의 말을 좀 인용을 하면 누구도 자신 있게 나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그래요. 금리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좀 개별적인 악재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외신에서는 일단 뭐 이 원자재 시장 쪽, 그 다음에 중국 쪽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블룸버그 따르면 일단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 그 경제 회복의 그림이 약간 조금 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좀 우려 섞인 좀 어조가 좀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뭐 원자재라든가 유가를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주가 좀 최근 들어서 좀 오르고 있는 모습까지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뭐 국내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제 이제 소비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뭐 제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소비 관련된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이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한번 이제 그림 보시면서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리면 퍼스널 인컴이라든가 이제 뭐 컨슈머 스펜딩, 뭐 개인 소비라든가 뭐 PCI 프라이스, 뭐 개인 뭐 소비자 물가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전월 프라이어에 나와 있는 대비해서 액추얼로 나와 있는 이 그 지표 자체가 다 낮습니다. 특히나 컨슈머 스펜딩 같은 경우는 연초에 뭐 0.1, 0.2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전월에 0.9까지 아니 0.7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좀 기대가 됐었는데 소비자 지출이라든가 물가 같은 것들 전혀 지금 회복이 되지
회복이 안 되고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둔화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까지 지금 다시 와 있는 상태. 여기서 또 아니나 다를까 유가 국제 유가까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물가 목표치 자체는 좀 달성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대내적인 지표들이 상당히 지금 미국 경제 내에서 좀 좋지 않게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좀 더 점검을 해보자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건데 변동성이 좀 커진 이 구간에서 좀 어떤 전략적으로 좀 저희가 접근이 필요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용을 했던 말씀, 아무도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먼저 나서서 시장을 바치고 이것을 시장을 들어오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가격 매력이 보이기 전까지는 손을 대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제가 이따가 코스닥 월봉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변동성이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 계속 지금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9월이 될지 12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 여름 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다 모두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구간이들이다. 네. 최근 들어서 특히나 지난주에 FOMC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었었고, 제가 이 부분 굉장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주도 업종들에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도 업종이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 제약 바이오테크는 나스닥과 달리 나스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단기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매니저들도 매니저들도 어쨌든 머니를 매니징하는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8월 달에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절대 지금 빠져 있는 제약바이오를 큰 포션으로 담아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난 자산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좀 잘라내면서 현금을 확보해서 계속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소극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나는 뭐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별로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좀 구경을 하고 있다가 좀 좋은 구간이 오게 되면, 물론 지금 좋은 구간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 기다리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본인의 투자 패턴에 따라서 좀 대응하는 방법 조금씩 좀 달라야 될 텐데, 일단은 뭐 크게 좀 많이 움직이지 않는 편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분들이나 이제 거래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일단 현금화를 해놓고 한 발 좀 뒤로 빠져서 좀 관망세로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잦은 트레이딩으로 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좀 나중에 변동성 확대가 될 때 요때 좀 활용을 할 그런 자금들은 비축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도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이 이머징 자산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들 두 번째 이슈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상반기 최고의 글로벌 자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최고의 글로벌 자산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뭐 최악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머징 자금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고요. 이와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 원자재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금, 유가까지요. 네. 최고의 글로벌 자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솔직히 이게 약간 그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화나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자산들은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머징 자산이 굉장히 좀 가격 조정이 통화라든가 여러 가지 뭐 증시라든가 뭐 본드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가격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머징 자산들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짚고 있거든요. 약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좀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달러화로 이 표시가 된 자산으로 이제 집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머징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통화 쪽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여기에서의 먼저 시사점, 외신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블룸버그에서 따르면 이제 이머징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달러화로 표시 돼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원화로 표시돼 가지고 원화로 환율을 깎아 먹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뭐 이러면서 그 브라질 헤아라와
한국 원이 지금 뭐 많이 밀려 있기는 하지만 이머징 그 코퍼레이트 채권 본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채권들 그 사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 보십시오. 그림 보시면 됩니다. 그림 보시면 맨 첫 번째로 4%, 3.5%에 달하는 것은 이머징 마켓 코퍼레이트 본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머징 마켓. 이런 한국물이라든가 뭐 브라질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것. 이게 지금 연초부터 해서 7개월 동안 7월 31일까지 했던 이 자산들이 결국에는 플러스 난 것은 S&P 500이 한 2% 났고 뭐 이머징 마켓 코퍼레이트 본즈가 한 3.5% 마이너스가 난 거 보시면 금이 한 8% 가까이 빠졌고요. 왼쪽 하단에. 그리고 이제 이머징 로컬 커런시 거버먼트 본드,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스탁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도 굉장히 지금 주식 시장이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균형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선진국 쪽에 자산들이 몰려 있는 것들을 좀 의미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뭐 리스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제 앞으로의 어떤 흐름을 좀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에게 이제 호재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머징 마켓 계속해서 좀 이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드텀에서 롱텀한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어떻게 보면 한 2,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상 이슈가 좀 사그라지는 부분들. 약간 이머징 쪽에서의 반등 그리고 선진국 그 자산 쪽에서의 반락이 좀 있으면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락한 자산들 있죠. 물론 제가 아까 말씀한 코스닥 월봉 한번 보실까요? 1월부터 해서 저번 달을 제외하고 6월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들어서 처음으로 조정이 있었고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또 9월 이전에 있어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안에 있어서 당연히 여기서는 한번 쭉 조정이 나올 수 있다. 8월이라든가 9월 정도에서 분명히 변곡점은 나오긴 할 터인데 약간 이제 이 결국에는 이 반등을 결국에는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느린 걸음으로 좀 다가가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분명히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원화 가치도 결국엔 다음에 조금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달러 가치도 결국엔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머징 자산들의 가격들 딱 올라오고 선진국 자산들은 다시 또 내려오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월봉을 보니까요, 상당히 좀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대리님께서는 결국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 이와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지금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주셨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도 저희가 표로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좀 비이성적으로 자산이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변곡점을 형성하고 다시금 좀 균형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다소의 좀 인내는 필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 구간을 미리 좀 여러분들께서 좀 저점에서 좀 액션을 취한다면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긴 시간이 지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매력적인 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짚어봤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산의 골드 클래스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의 어떤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주사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금산 전문가 함께 하시죠.